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회전에 관한 우리의 평형과 동력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제 8.10 페이지 183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선반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여기에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 네, 이 정도에 있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지. 이 각이 지금 줄이 당기고 있는 요 텐션이 있을 건데 53도라 되어 있고요. 막대의 길이가 5m입니다. 이게 전체 5m예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평형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줄을 묶어놨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든 힘을 다 더한 것이 제로 밴드라고 그랬죠. 모든 토크를 다 더한 것이 제로가 되는, 이게 뭐다? 이거 평형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평형 조건을 이 문제에 대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이 어디 작용하는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B번 그림이 있습니다. B번 이렇게 돼요. 막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거를 막대를 놓고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막대가 이 미는 힘에 대한 리스폰스, 이런 식으로의 어떤 힘이 작용할 거다. 그것을 우리가 R 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요, 이 막대의 무게가 300N이에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데 600N입니다. M 사람, G라는 게 600N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렸듯이 또 텐션, 장력이 있겠다, 그죠? 줄에 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53도다, 그죠? 그럴 적에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적에 1.5m래요. 여기에 벽으로부터 여기가 1.5m, 이게 전체가 5m입니다. 이럴 적에 T와 T의 크기와요, R의 힘의 요 크기를 구해야 돼요. A번이면 하여튼 A번은 전체. 문제가 뭐냐면요, T의 크기와 R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니까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식이 두 개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얘만 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 I를 갖고 제로로 가지고 우선 이 조건을 한번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니까 모든 토크를 다 더해봐라 이 말입니다. 다 제로가 됐다. 그러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책에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이제 책에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옆에 C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를 R의 X와 R의 Y로 나누었고요. T도 마찬가지인데 T의 X와 T의 Y, X와 T의 Y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는 토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나눠주면은 좋은데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왜냐면 더하는데 X 성분과 Y 성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사인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점 O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점 O는요,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면은 이 점을 합시다. 우리가 T하 잘 모르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해보자. 자,
그러니까 왼쪽 끝에 대한 토크 계산을 합시다. 회전력 계산을 해보자. 어디를 잡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이 끝을 잡든지 이 끝을 잡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제 같으면은 이걸 잡든지 이걸 잡는데 이걸 더 잡는 게 좋다. 왜? 이게 지금 각도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잡으면은 그 힘에 의한 토크는 0으로 둘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을 잡든지 이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이 각에 대한 아직까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여기를 회전력의 중심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처음에 R 뭔가 모르지만 곱하기 0이에요. 회전팔이 0이잖아요. 요즘 중심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플러스로 잡고 이것을 마이너스로 잡았나요? 책에? 이걸 마이너스로 잡았습니다. 이걸 마이너스. 자,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반시계를 플러스로 잡았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W에 요게 WB라고 했어요. 빔이고 이것은 W 뭐라 해놨습니까? 맨이라 해놨네요. 이거는 웨이트 맨 이런 겁니다. WB의 2분의 L이죠. 이 2분의 L의 위치에 있잖아요. 빼기 W 맨은 어디에 있는데요? 1.5에 있다. 그죠? 1.5 그래서 1.5고요. 사인은 90도입니다. 요거 두 개는 그죠? 요 그리고 요거는 90도, 요거 90도잖아요. 그런데 더하기 T의 L이죠. 끝에 있으니까 곱하기 사인의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T는 이렇고요. T는 참 이렇고요. 그 다음에 R은 이거니까 사인에 이건데 마이너스 벌써 해줘가지고 53도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사인 53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0이 돼야 되죠. 평형을 이룬다고 해서 이게 0이 돼야 돼요. 평형이 돼서. 자, 그러면은 바로 T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T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입하는 게 413N으로 이거 다 대입을 하세요. 해보시면은 413N. 왜? 모르는 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고요. 사인값 알죠? 그래서 T 어떻게 구하죠? 계산을 해보면요. L이 5거든요. 5 곱하기 사인에 53도 분해요. 요거 더하면 되죠? 600 곱하기요. 600 곱하기 1.5고요. 더하기 빔이 300이에요. 300 곱하기 2.5죠. 다 더하니까 이거 하면은 413N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모르는 R에 대해서 각도도 몰라요. 그러니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계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말을 적어놨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미리 말해드릴게요. 교수님, 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하면요 되는데 R에 대해서만 나와요. 근데 이 세타를 모르죠? 세타도 여전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여전히 두 개로 남게 되죠. 물론 이거와 동시에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T는 구했는데 R 못 구했죠. 이거 지울게요. R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직 안 쓴 식이 있죠. 이 식을 제가 안 썼잖아요. 그래서 평행 조건 중에 하나인 이거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fx와 모든 fy가
존재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엔더 동시에 이게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복잡한 것 같지만 화살표로 다 힘을 아래 방향으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RY는 위에고 TY도 위에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그래서 fx는요 r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t에 코사인 53도죠. 여기입니다. 자, 이 화살표는 이 방향이고 이 화살표는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해줬고요. 요거의 크기는 t의 코사인 53도고 r이 뭔가는 모르지만 r의 x다. 그냥 rx다. rx 뭐 구하면 돼요 사실은. 왜요? 크기 구하라 했으니까 r은 루트 rx의 제곱 더하기 r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크기만 구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rx를 벌써 구했네요. t에다가요 코사인 53도입니다. 그럼 t는 아까 전에 구했죠? 413 곱하기 코사인 53도 하니까 답이 249N입니다. 네, 이거 그대로 둬도 되겠습니다. y를 한번 보실까요? ry에다가요 빼기 wb에다가요 빼기 w맨에다가요 더하기 r에 t에 사인 돼야 되죠? 사인의 53도예요. 이게 0이 돼야 되죠? 자, 위에 이거 플러스 아래를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RY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산해 보니까 5.7 곱하기 10의 제곱 뉴턴이라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어요. 570 뉴턴이죠. 그래서 570 뉴턴이 나옵니다.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문제 위에 사다리 문제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시험을 칠 적에 시간을 줄이려면은 중요한 점이 뭐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잡을 건가? 기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을 잡는 게 키포인트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선운동하고 회전운동 비교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운동 법칙에 대해서 자, 우리 선운동에서는 어떤 운동 법칙이 있었다고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잘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요 기말고사에서는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에서는 우리가 x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게 세타에 대해서 이건 v에 대해서 그죠? 안 쓸게요 이제 오메가 주고 한 번만 쓰고 안 씁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에 a가 나오고 여기는 알파가 나오고요.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설정 지어주는 게 r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r 세타, 이거는요 r 오메가다, 이거는요 r 알파예요. r이 요소다. 회전이 8입니다. 반지름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다음에요 m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i가 있다 그랬고 오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f는 ma인데 토크는 우리는 이때가 r 플러스 f 였는데 i 알파라는 이 식을 드디어 공부하게 돼요. 그 다음 뒤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p는 mv인데 여기서는 m이라고 그랬죠. 각을 놓으면 i 알파.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Ke 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카이네틱 에너지가요 2분의 1 i의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 심어줘야 된다. 이 평행 조건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무조건 쉬운 문제 낼 겁니다. 어떤 문제를 낼지는 모르겠는데요. 금방 이 문제를 내면서 사람의 무게만 바꿔도 다른 문제 되죠. 여러분이 책 펼쳐놓고 시험을 칠 거기 때문에요. 뭐 책 안 펼쳐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책 안 보실 분 없잖아요. 집에서 시험 치는데. 그래서 책 펼쳐놓고 치는 시험을 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 있는 문제를 똑같이 낼 건데 숫자를 바꿀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꿔놓는 훈련만 해놓으면 되죠. 바꿔놓는데 훈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8.4가 뭡니까? 회전에 관한 운동의 자, 회전이 없었다면은 F는 그냥 MA였는데 맞죠? 이것이 회전에 관한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하는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내려와 여기 물체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게 돌게끔 합니다. 저는 뒤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없다고 보고요. 이게 연습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이런 경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책에 지금 FT가 접선 방향의 힘 이런 말입니다. 접선 이렇게 도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FT가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5장에서 배웠듯이 FT는 M의 AT였어요. 맞습니까? 접선 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회전 운동을 내던지게 그럴 적에요. 우리가 이 양변의 R을 곱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R 곱해주면요. 그래서 AT가 아까 뭐라 그랬죠? R알파라 그랬죠? 이것은 M의 R의 제곱의 알파가 될 거예요. 자, 그럴지게요. 우리는 이 FTR이라는 것이 이제 토크라는 걸 압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요 운동에 있어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회전팔이고요. 요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아까 뭐라 그랬죠? R 곱하기 F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교수님 여기 FC도 있잖아요. FC 있는데요. 있죠? 그래서 F를 이렇게 뒀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모상인가 회전운동에 가서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거 곱하기 해보면 요거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R에 요거 두 개는 세타가 180도가 되든지 0도가 됩니다. 그래서 0이 되고요. 요거 계산해 보면은 R에 FT의 사인에 90도가 되죠. 언제든지 90도죠. 여기 와도 90도고 여기 와도 90도고 그래서 R의 F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지금 토크로 둬도 된다, 그죠? 맞습니까? 토크의 크기잖아요. 그럼 토크의 크기가 지금 뭐 곱하기 알파로 돼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토크가 알파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양이다, 그죠? 회전력이 회전 가속도 곱하기 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뭘 한다고요?
회전에 대한 관성이라는 거예요.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죠. 특히 이 발을 빼버리고요. 관성 모멘트. 그래서 영어로는 모멘트 오브 이니시라고 해요.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그죠? 물체가 또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선운동인 경우는 이게 관성이죠.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생각해 보세요. 버스의 운동을 바꾸려면은 힘이 많이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버스가 승용차보다 관성이 커서 그래요. 그렇듯이 회전 운동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I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일단은 MR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뭐였죠? 회전 중심에서 M이라는 물체가요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회전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질량 같은 경우는 그냥 R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정했는데 이제는 R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똑같은 M인데 반지름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해주면은 회전 관성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회전 관성은 그거는 당연한 게요. 여러분들이 줄에 어떤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돌릴 적에 줄이 길면은 길수록 돌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줄이 짧아가지고 그러면 돌리기 쉽죠. 똑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줄이 길면은 돌리기가 어려워요. 왜? 회전 관성이 커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회전력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낍니다. 회전력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방 같은 게 이제 질점이 한 개 있는 경우를 생각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원방 같은 경우가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거 자체가 옛날에 저희들 텔레비전에서 돌려놓고 뽑기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때 이 판을 돌린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판을 이렇게 돌려요. 그럼 이것도 돌고 이것도 전부 돌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토크가 M의 R 제곱의 알파 같이 만약에 액체가 아니고요 고체로 붙어 있다면은 어느 점이든 알파는 같을 겁니다. 알파는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게 있는 것과 이게 있는 것은 R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전 형태로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책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맞다. 자 그러면은 R이 같은 놈끼리 묶어주면 되겠다 그죠? 원판에서 이런 D 같은 경우 우리가 이 같은 경우는 R이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겠다 그죠? 요게 M1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M1 이런 식으로 M2에 이런 식으로 원띠의 연속적인 어떤 집합체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을 그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그래서 I가 우리가 요 부분 요 갈로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I라고 해요. 만약에 이 원판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시그마로 갈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시그마로 좀 가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적분으로 하는 게 더 맞죠. 사실은 적분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은 막대기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추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87페이지를 합니다, 지금. 추가 설명이 나오는데, 책에 지금 뭐로 되어 있는요? 우리가 이게 지휘봉 같은 건데요. 지휘봉인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M이고요. M이라고 할 적에 요 연결선은 일단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요 중심에서 이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소녀가 이 지휘봉을 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린다면, 아까 제가 보여줬는데 저번에, 그러면은 이거의 관성 모멘트 I는 어떻게 되죠? MR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M이고 여기도 M이니까 M의 L 제곱 더하기 M의 L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2ml 제곱이 됩니까? 맞아요?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돌릴 수도 있죠. 맞습니까? 회전축을 이동해서 이걸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개인인데 회전축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변하는가 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이 점을, 아까 이 점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거를 해야 되죠. I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제로죠. 왜 제로입니까? R1이 0이라서.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리니까. 더하기 이제는 뭡니까? M에다가요 L인데 이게 2L을 넣어줘야 되죠. R이 2L이. 근데 놀랍게도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ml 제곱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래서 회전축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질량이 분포가 있다 하더라도 회전하는데 관성이 다르다는 거죠. 관성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예제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 계산이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까지는 계속 뭐 그냥 이 크기 사실 있는데 무시하고 여기에 그냥 질점에 반지름이 R인 질점에 그냥 여기 질량점에 그냥 M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금방. 맞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야구공의 회전을 생각해보세요. 야구공의 회전을 생각해보시게, 야구공은요 크기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크기가 있어요. 야구공이 이만하다고 보면 크기가 있는데 얘가 지금 질량이 M이지게 반지름이 R이고 이럴 때 회전 관성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8.4의 3이 나오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질량이 똑같아 하더라도요, 질량이 똑같아도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회전 관성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넛 모양으로 되어 있는 놈을 던지가지고 회전력을 일으키는 것과 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공하고는 원판하고도 달라요. 생겨보는 게 다르죠. 질량이 똑같은데 특별히 반지름이 같다고 합시다. 그래도 회전 관성은 달라진다. 그럼 회전 관성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똑같은 회전력을 줘도 가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회전력을 줬을 적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걸 똑같이 줬는데 이게 다르면은요 이게 달라야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 구하는가를 차지하고 나서 8-1 표 8-1 외워보자. 자, 뭐라고 해놨죠? 균이라 성분. 우리가 1학년의 그 수준에서는 균이라 성분이 아닌 질량 분포에 대해서 다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이라 성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체에 대한 강체라고 해놨죠? 그러면은 유체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풍선 같은 데에, 풍선 아시죠? 풍선에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꽉 채우지 않고요. 꽉 채우면 강체같이 돼버리거든요. 꽉 채우지 않고 한 3분의 1만 채웠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안에서 주어진 풍선의 공간 안에서 물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놓고 회전을 시킬 적에는요, 풍선의 회전 가능성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질량 분포가 변할 수가 있죠. 풍선 안에서 질량 분포가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유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회전 가능성이 바뀐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강체라고 돼 있죠. 안 바뀐다. 무슨 의미냐? 질량 분포가요, 운동하는 동안 그냥 바뀌지 않는다. 일정하다. 거기에다 균일하기까지 한다.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모양만 다르게 보겠다. 반선 모멘트. 자, 이 부분만 일단은 마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마 잠깐만요. 여기 많이 남았네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리 혹은 얇은, 우리가 굴렁쇠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아주 얇은 원통인데요, 비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R이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I가 어떻게 되냐면 I가요 MR 제곱이 됩니다. 그 질량이 M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뭔가가 질량이 있는 것과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죠? 그냥 M이 여기 다 있는 거고 이거 돌 때와 요게 돌 때와 같지 않겠습니까?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MR 제곱 똑같습니다. 자,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구인 경우. 자, 구인데요, 꽉 찬 구예요. 꽉 찼어요. 꽉 찬 구와 꽉 차지 않은 구는 다릅니다. 여기가 왜 질량 분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기 때는 I가 어떻게 되냐, 5분의 2.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는 안 외워도 되겠다, 그죠? 외우면 더 좋은데 왜? 책 펴놓고 치라고 했잖아 제가. 집에서 시험 칠 적에 책 보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거 말고 원통이에요 진짜. 근데 막 찼어요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비어 있었죠. 여기 안에는 비어 있었는데 여기 꽉 찼다. 그러면은 이거는 I가 2분의 1. 이게 사실 다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적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I가요, 적분을, 질량이 지금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 dv가 m이죠. 요 작은 최적에 있는 질량이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질량이죠. 요거의 dm입니다. 작은 질량인데
그것이 있는 위치 R 제곱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적분을 다 해줘야 돼요. 여기에 지금 R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왜? 여기서 R 다 다르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형 껍질을 했죠. 여기에 R은 다시 R인데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비어 있어요. 안에 질량은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3분의 2에 양을 아이가. 그다음 막대기 아까 전에 했었는데 어디죠? 막대기도 이렇게 있는데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질량이 m인데 요 선을 대해서 해보면 요 축에 대해서 할 찌개는요 길이가 L을 찌개 12분의 L 제곱입니다. 이게 L이라고 할 찌개예요. 계산해보면은 I가 12분의 mL 제곱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막대기인데요. 요 축을 중심으로 아까 전에 달라졌죠? 요 축을 중심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축 평형축 정리라 그래가지고요. 요 회전축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의 중심에서인 것 더하기요. 여기에 질량이 있다고 보고 이만큼의 이동이 있었죠. 회전축이요. 그래서 더하기 m에다가요. 여기 전체가 L이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L의 제곱만큼 이전해주면은 그다음에 4분의 L 제곱이 나와가지고요 12분의 5가 됩니다. 맞습니까? 틀렸네요. 3분의 L 제곱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거는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아 맞네요. 미안해요. 착각했네요. 다시 해봅시다. 더하기를 잘못했습니다. 제곱하면요 12분의 ml 제곱 더하기 4분의 ml 제곱이죠. 12분 4분의 1이죠. 그러면은 12분의 4가 되죠. 착각을 했습니다. 12분의 4가 되죠. 4 ml 제곱. 그래서 약분하면은 3분의 ml 제곱입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3분의 ml 제곱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운동에 관한 8-12가 나오고 떨어지는 양동이에 관한 게 나오는데 이 떨어지는 양동이에 관한 우리가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 예제 8.13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들 한두 개 상당히 없다. 그러니까 그거 문제를 그대로 낸다기보다도 뒤에 연습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예제 8-18을 13을 보십시다. 떨어지는 양동이죠. 여러분은 뭐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볼 건데 요즘 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우물 파주는 그러한 것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봉사단체에 가서 그럴 적에 이제 이러한 물론 이런 우물 아니죠 요즘은 당연히 모타가 달려 있는 그런 건데 옛날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서는 이러한 우물들이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회전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축을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이렇게 끝에 양동이를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물폴이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돌리죠, 그죠? 그러면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힘이 별로 안 들고 이게 막 가벼우면서 크기가 크면 힘이 더 안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양동이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겠다, 그죠? 양동이를 옆에서 이렇게 볼지게 위로 줄이 당기는 텐션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다. 그 다음에 이 회전 도로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단면 이쪽에서 본다는 거죠. 본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본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가 도낫이 아니라 꽉 차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볼지게 우리가 원판으로 가야 되겠다. 원판 이거로 보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로 볼지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으로 해서 있잖아요. 이거 자체에 mg가 있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위로 t가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있는데 r이 이제 장력이 걸려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거로 봐서는 장력이 이거로 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놓고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속이 차고 마찰이 논통 밀인데 이게 3kg고요.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0.4m예요. 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M이 2kg래요. 이게 2kg입니다. 이럴 적에 줄의 장력 T와 양동이의 가속도 A를 구하래요. 이거 놓으면요 당연히 마찰이 없다고, 여기 마찰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자유가속도가 될 수가 없는 게 얘가 당기고 있죠. 장력이 당기고 있으니까 중력가속도로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 이유가, 잘 보세요. 요 물체의 이 양동이의 선운동이요. 이 릴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릴이 아니네요. 원통형 릴의 회전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선운동이, 이것의 선운동이 릴의 회전운동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운동 우리가 법칙을 세워보면은요, 얘가 지금 MA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F는 MA죠. MA는 모든 힘을 다 더해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잡고요. mg에 모르지만 t를 써줘야 됩니다. 자유물체도 기억납니까? 자유물체도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되죠? 이 A는요, 이것이 줄이 움직이는 A는 이것이 회전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알파는 R분의 A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전에 관한 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럼 뭐죠? 토크는 I의 알파단죠.
그래서 i가 뭐였죠? 이거였죠? 이거 말고 앞에 있던 건데요. 원판 모양이니까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i가 지금 2분의 1 m의 r 제곱이고요. 알파는요. r분의 a를 넣어줘야지. 왜 지금 내가 a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알파로 두지 말고 그것도 a로 고쳐주잖아요. 토크를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토크는 얘가 지금 t가 회전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토크를 받아니까 t에다가요, r에다가요, 사인 90도가 되겠죠. 이거는 r 플러스 f인데 f는 회전을 일으키는 힘, 그건 t고요. 반지름은 지금 r로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t와 a를 몰라요. 그런데 식도 두 개입니다.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R 없어지고요. T는 2분의 1 M A가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MA가요. 체계가 약간 다른데 MG 빼기 2분의 MA가 됩니다. 이렇게 넘기면은요. A를 묶어주면은 M에 더하기 2분의 M 이것이 MG죠. 그럼 A는 얼마예요? M 더하기 2분의 M의 G가 됩니다. 그죠? 답이 맞는가 보십시다. M이 얼마였죠? 2kg이에요. 2 더하기 2분의 3kg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9.8입니다. 이거는 1.5이니까 3.5분의 1이네요. 몇 나오겠네, 그죠? 0.5 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6 세크제곱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랫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랫방향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책에 이 식을 거꾸로 잡아놔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A를 여러분이 구해서 제가 9.8을 넣어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9.8을 안 넣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T를 구해봅시다. T는 어떻게 구하죠? 어떤 식 여기서 여기 넣는 게 빠르겠다, 그죠? T는 mg 빼기 mA였네. 그래서 mg는 2 곱하기 5.8이고요. 빼기 2 곱하기 5.6이다, 그죠? 5.6 하니까 이게 해주면 4.2가 되네요. 8.4N이네요. 장력이 8.4N입니다. 정확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지금 설명하니까 우리가 B번 더 풀어봅시다. 우물의 맨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딱 출발해가지고요. 양동이가 출발 물에 내려가야 물에 쭉 내려가는데 이 도달하는데 3초가 된다. 델타 T가 3초 동안에 떨어지고 나서 물에 도착하는데, 그럼 이 깊이가 얼마나 정도 될까 이 말이죠. 이 떨어지는 그거는 뭐 이게 A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A를 잡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가지고 델타 Y를 V0t A 자체를 마이너스로 합시다.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 그죠? 그러면은 내대간 거리라고 보고요. 이건 제로죠. 처음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6 곱하기 t는요 3초라고 했죠. 제곱 이렇게 하니까 2.8 곱하기 9다 그죠? 마이너스 2.8 곱하기 9다 여기는 920 아니 그렇지 20이니까 마이너스 25점인가요? 마이너스 25.6입니다. 그죠? 정확하네요. 그래서 아래로 25.6m 떨어져서 물에 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1페이지까지 했고요.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하면은 아마 8장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제를 다 풀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간, 이제 8장의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강하는 주에는요, 16주인가요? 15주째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를 먼저 치게 되고요. 16주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그 예제로 하는 걸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번 그 기말고사를 준비했던 그런 것들이 1학년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그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들 이런 거를 익히도록 제가 다른 동영상들을 올려드릴 겁니다.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